네,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제79회 전산회계 2급 실기시험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가구는 가구를 판매하는 도소매 개인 기업이고 단기 회계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18년 12월 31일이다.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1번 문제를 보시면요.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고요. 1번 문제에서는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 검토해서 누락하거나 아니면 추가 입력해야 되는 부분 찾아서 정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설치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려드린 파일을 압축을 풀어보시면요. 2교시라는 파일이 있는데 2교시 안에서 텍스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텍스를 클릭하시면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는데 여러분들 수험 번호는 2211111. 자, 이름은 본인 이름으로 하시면 되겠죠. 저는 효진쌤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설치 버튼을 누르시면요.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 저희 문제 유형은 A형 선택하실 거고요. 감독관 확인 번호 8720을 선택해서 로그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 들어오셨으면 사업자 등록증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에 여러분들 보시면 어떤 걸 수정을 할 거냐면요. 저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수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업태를 도소매로 수정을 할 거고 마지막에 관할 세무서를 마포 세무서로 수정을 총 3가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요. 회사 등록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사업장 주소를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 290-1번으로 수정을 하실 거고요. 업태가 제조업이 아니라 도소매로 수정을 하실 거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 21번이죠. 자, 여기를 마포로 여러분들 검색하셔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가 끝이 나고요. 그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2번입니다. 다음은 호가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해서 오류를 정정하고 혹시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쭉 내려보시면요. 지금 재무상태표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 정기분 재무상태표와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재무상태표를 확인을 하신 후에 체크하신 후에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하시고 누락되어 있으면 추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정하실 부분은 이 보통 예금의 금액이 오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금액 부분 수정을 하실 거고요. 비품의 감가상각 누계액 보시면 이쪽 부분에 100만 원이거든요. 이 100만 원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단기 차입금 보시면요. 4천만 원인데 이 부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가로 입력하는 이 3가지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을 하신 후에 확인을 하셔야 되죠. 어떻게 확인하나요? 네, 자산 총계와 부채와 자본 총계 이 금액이 일치하시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기분 재무상태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보통 예금이 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3천만 원으로 수정을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품에 있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1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 원 수정을 하실 거예요. 자, 그럼 차변의 합계금액 우리가 방금 문제지에서 봤던 그 금액인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차변과 대변이 지금 일치하지 않아서 대차 차익이 발생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이냐? 대변에 우리가 단기 차입금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F1을 눌러서 단기 차입금 검색하시고요. 4천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의 금액, 대변의 금액 일치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대차 차익 발생하지 않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2번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3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에 우리가 수정 또는 추가하는 문제가 되겠고요. 계정 과목으로 본다면 단기 대여금과 외상 매입금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둘 중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은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입력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 성수상사의 금액을 추가하는 부분과 외상매입금에서는 통 큰 가구를 추가 입력하는 부분, 이 두 부분을 해주실 거고요. 자, 2번 볼게요.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적요를 추가로 등록하는 문제입니다. 두 가지의 계정 과목이 나와 있고 각각 대체 적요에 3번과 9번의 적요 내용을 적어주는 문제 3번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이죠. 거래처별 초기 2월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보시면 단기 대여금 먼저 볼까요? 단기 대여금에 강남상에 하나만 있고요. 여러분들 차액 부분에 800만 원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코드에 클릭하고 F2키 눌러서 성수상사를 입력하신 후에 80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외상매입금 두 번째 들어가면 여기도 차액 부분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호국상사랑 민환상사 두 가지만 있네요. 자, 그러면 F2키를 눌러서 통 큰 가구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00만 원입니다. 자, 문제 3에 작은 1번은 다 같이 풀었던 거고요. 자, 그 다음 작은 2번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서 등록을 하라고 되어 있었죠. 여기 들어가신 후에 복리후생비와 미지급금이었는데요. 찾는 번호를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러분들 찾으실 때 컨트롤 F 같이 누르시면요. 컨트롤 F. 자, 찾을 내용이라고 뜨죠. 여기에서 복리후생비 검색하시면 돼요. 자, 검색하시면 어떻게 되나요? 네, 500번대에 지금 커서가 검은색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자, 이 부분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800번대의 복리후생비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다음 찾기를 또 누르실 거고요. 그러면 600번대가 나옵니다. 자, 800이 나올 때까지 계속 복리후생비를 다음 찾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811번에 있는 복리후생비에 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X 눌러서 이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에 들어있는 복리후생비에 대체적요죠. 네, 대체적요 3번에 입력해 볼게요. 부서별 회식. 자, 그 다음에 미지급금입니다. 또 여기에 커서를 두신 후에 컨트롤 F를 눌러서 미지급금 하고 다음 찾기를 하시면 되고요. 자, 미지급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253번의 미지급금을 여러분들 찾으실 수 있겠죠. 자, 대체적요 9번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대금, 계좌 이체, 결제. 자, 그러면 문제 3번에 2번 문제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는 문제고요. 입력 시 유의사항 보자면 적요 입력 생략할 거고 부가가치세 고려하지 않을 거고요. 채권 채무 관련된 거래처명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 선택하는 방법으로 거래처명을 입력을 하셔야 되고, 자, 회계 처리할 때는 계정 과목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에서 가장 적절한 과목으로 한다. 입력 시 유의사항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1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이고요. 거래처 하늘상해에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 150만 원을 회수하면서, 자, 외상대금을 회수하면서 약정기일보다 빠르게 회수를 해서 1% 할인을 해줬다고 하네요. 네, 외상대금 회수하면서 할인해 준 거 저희 계정 과목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네, 매출 할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매출 할인이고요. 대금은 어떻게? 보통 예금에서 우리가 입금을 받다입니다. 자, 상품을 매출한 건데 외상으로 매출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외상대금에 동그라미 친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할인은 매출 할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 나머지 우리 돈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자, 분개를 해본다면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차변에 매출 할인 1%이기 때문에 15,000원이에요. 150만 원에 1% 15,000원이 되겠고요. 대변의 외상 매출금 150만 원짜리였습니다. 저희 거래처 코드 걸어줘야 되는 항목이었죠. 외상 매출금 하늘상해라고 거래처 코드 걸어주실 거고요. 차변에 나머지는 보통 예금으로 입금을 받았다. 보통 예금 148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볼게요. 8월 20일이고요. 광속마차에서 할부로 구입하고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한 차량 할부금 50만 원이 보통예금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부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구매를 할 때 이런 분계였겠죠. 내가 차량을 샀어요. 차변에. 차량 운반구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1,0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000만 원. 자, 대변에 할부로 샀기 때문에 우리가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했다. 미지급금 1,00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떤 거죠? 대변에 있던 미지급금을 차변으로 보내주는, 그리고 이게 어떻게 결제가 된다? 보통예금에서 결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미지급금에는 거래처 코드를 걸어줘야 되는 항목이었기 때문에 자, 광속마차라고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월 2일이고요. 본범 상사에 대여한 단기 대여금 600만 원과 이자 27만 원이 당상 보통예금 계좌에 회수하였다. 자, 저희가 돈을 빌려준 건데요. 그걸 받았어요. 어디로? 통장으로 받았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돈을 받으면서 빌려주면 저희가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이자를 같이 받았겠죠. 자, 이자 27만 원과 함께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계 어떻게 할 거냐면 차변에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얼마가 들어왔어요? 빌려준 600만 원과 내가 받는 이자 27만 원 합해서 627만 원이 들어왔고요. 대변에 단기 대여금 원래 차변에 있던 거예요. 빌려줬을 때 대변으로 올 거고요. 자, 본범 상사라고 거래처 코드 걸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27만 원 이자이기 때문에 내가 받은 거 이자 수익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4번 문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8일이고요. 업무용 복사용지를 비용 처리할 거고 구입하고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터넷 뱅킹으로 지급을 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입했냐면 A4용지를 구입을 했고요. 이게 얼마예요? 총 10만 원입니다. 자, 복사용지 비용 처리해라. 어떤 걸로? 소품 비로 처리해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같이 보시자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차변에 소모품 비가 1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이 10만 원. 자, 다음과 같은 분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9월 20일 매출처 서울상사의 외상매출금 중에서 150만 원은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네, 어음으로 받았다. 50만 원은 당상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라는 문제입니다. 자, 외상 매출금이 있었는데요. 150만 원은 어음으로 나머지 50만 원은 통장으로 돈을 받았네요. 자, 분계를 어떻게 할 거냐면 차변에 일단 통장으로 받은 거 보통예금이 50만 원이고요. 약속어음으로 받았다. 받을 어음이죠. 차변에 받을 어음 150만 원이면서 거래처 코드를 서울상사로 걸어 주셔야 되고요. 대변에 원래 차변에 가지고 있던 외상 매출금 왜 차변에 있었죠? 우리가 상품을 매출할 때 외상으로 매출했다. 대변의 상품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이기 때문에 차변에 있던 거 없애줘야 되기 때문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이 오죠. 200만 원이면서 자, 서울상사라고 거래처 코드를 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9월 25일이고요. 9월분 사무실 수도요금 6만 원과 사무실 전화요금 4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통장에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대변의 보통예금이 6만 원 플러스 4만 원, 10만 원이 되고요. 차변의 수도요금은 계정 과목이 수도 광열비로, 전화요금은 통신비로 여러분들이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0월 1일이고요.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 조달 목적의 차입금 1,000만 원이 복저축은행에서 보통예금 입금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지금 현재 2018년인데요. 상환 예정일이 2020년이에요. 1년을 초과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입금을 단기냐 장기냐로 구분할 때 장기로 구분을 할 거고요.
장기로. 자, 통장에서 돈이 들어왔죠. 차변에 보통예금이 1,000만 원이 들어왔고요. 장기차입금 대변에 부채가 증가하는 형태의 거래. 자, 그러면서 우리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셔야겠죠. 복저축은행으로 거래처 코드를 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10월 13일 상품 250만 원을 영광산업의 외상으로 판매하고 자, 매출했어요. 자, 운송비 3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상품을 250만 원어치 매출했고요. 운반비 3만 원 어떻게? 보통예금에서 이체를 했다. 자, 동그라미가 지금 3개이면서 우리가 또 외상으로 판매했다. 자, 동그라미 4개 치셔야겠네요. 자, 일단 이렇게 끊어보시면 지금 판매를 외상으로 했다. 이 분계 하나와 내가 그러면서 운송비를 보통예금에서 줬다. 이 분계 1개. 자, 이 총 분계를 같이 해보시면요. 첫 번째 상품을 매출했는데 외상으로 했다. 250만 원 각각 적어주면서 상품 매출한 이 외상 매출금액 영광산업이라고 거래처 코드 걸어주실 거고요. 자, 운송비는 2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내가 매출할 때 발생한 운송비냐, 매입할 때 발생하는 운송비냐 2가지가 있었는데요. 매출할 때는 어떻게 계정 과목 처리했죠? 네, 운반비라는 계정 과목을 처리를 했습니다. 자, 운반비 3만 원. 이걸 어떻게 지급했다? 보통예금에서 지급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변에 2가지의 계정 과목, 대변에 2가지의 계정 과목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 저희가 일반전표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반전표 입력에 들어가실 거고요. 첫 번째 문제가 8월 12일 문제였습니다. 자, 차변에 매출 할인인데 매출 할인 여러분들 검색하시면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어떻게 하셔야죠? 참고에 있는 우리는 지금 전산회계 2급이고 상품 매출만 일어나기 때문에 첫 번째에 있는 403의 매출 할인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5,000원이고요. 자, 그 다음에 통장에 돈이 들어왔죠. 보통예금이 148만 5천 원이 되겠고,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인데, 자, 여기 거래처 코드 걸어 주셔야 되죠. 자, F2키로 찾으셔도 되고요. 저는 플러스 키를 누른 다음에 하늘상회 검색한 후에 자, 거래처 코드 걸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에 150만 원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입니다. 자, 차변에 미지급금이 될 거고요. 거래처 코드 거셔야죠. F2키 눌러서 광송마차 거래처 코드 걸어주시고 50만 원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 보통 예금이고요. 자, 엔터 누르셔서 자, 대변에 50만 원인데 자, 그때도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실기를 할 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자, 거래처 코드에 거래처 코드를 건다라는 것은 여기 번호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통 예금은 원래 거래처 코드를 걸지 않죠. 여기에 지금 코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광송마차라고 되어 있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아예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9월 2일입니다. 차변에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F2키를 눌러서요. 보통예금 검색하실 거고요. 627만 원입니다. 자, 대변에 단기 대여금이었죠. 봄봄 상사로 거래처 코드 걸어 주셔야 되고요. 이 금액이 6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자, 이 금액 27만 원으로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9월 8일입니다. 차변에 소모품 B인데요.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저희는 800번대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쓰시면 되고 자, 10만 원 대변에 보통 예금에서 우리가 이체를 시켰다. 10만 원입니다. 자, 5번 문제 9월 20일이고요. 차변에 받을어음이에요. 받을어음은 거래처 코드를 걸어야죠. 자, 거래처 코드를 서울 상사로 거실 거고요. 자, 금액 150만 원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50만 원 통장으로 돈을 받았죠. 보통 예금 50만 원이 될 거고요. 대변에 이것은 외상 매출금이었다. 서울 상사에 자, 서울 상사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입니다. 9월
15일이 되겠고요. 자, 차변에 수도 광열비 이 금액이 6만 원, 차변에 통신비. 자, 통신비 검색하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희는 800번 들어가는 거 사용할 거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 거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4만 원이 되겠고요. 이 모든 게 통장에서 이체되었다. 보통 예금 10만 원 되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10월 1일이 되겠고요. 차변에 보통 예금에 1,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서 대변에 이건 장기 차입금으로 분류를 할 거죠. 왜냐면 상환 예정일이 1년을 초과했죠. 2020년이기 때문에 자, 거래처 코드 복저축은행으로 걸어 주셔야 되고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8번 문제입니다. 10월 13일이고요. 차변에 제가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게 250만 원이었어요. 외상 매출금 영광산업으로 거래처 코드 걸어 주셔야 되고요. 250만 원입니다. 자, 대변에 상품 매출이었죠. 상품 매출 250만 원 했던 거고요. 다시 또 차변에 운반비 발생을 했어요. 운반비 검색하시면 여러 개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800번대 거 사용을 하실 거고요. 이 금액이 3만 원에 대변에 보통 예금 3만 원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내가 차변을 2개를 같이 입력을 할 거고 대변을 2개를 같이 입력을 하겠다.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차변 대변으로 간단하게 입력을 하셔도 정답 처리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반전표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5번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반 전표에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거고요. 오류가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해서 정정하거나 추가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자, 10월 20일입니다. 해동무역의 외상대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이체한 금액 60만 원에는요. 송금 수수료 3,000원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럼 우리가 분개를 할 때 이 송금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형태의 계정 과목으로 했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송금 수수료에 대한 내용 없이 자, 외상대금에 대한 60만 원이다 라고 분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 20일입니다. 자, 일반 전표에 들어가시면요. 10월 20일을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자, 분개가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보통예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외상매입금이 60만 원이 아니라 얼마죠? 3천 원을 제외한 59만 7천 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를 바꿔주시면 돼요. 자, 바꿔줬더니 어떤 게 뜨냐면 차액이라는 게 3천 원이 뜨는데 이 3천 원 어떤 거죠? 네, 수수료예요. 송금 수수료. 우리는 항상 회계를 할 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3,000원을 맞춰줘야만 차변과 대변의 금액이 일치를 하겠죠. 3,000원 차변 두시고요. 자, 검색을 수수료 비용으로 하실 거예요. 여러 개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8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을 사용을 할 거고요. 자, 3,000원으로 자동으로 분개가 되죠. 자, 그럼 지금 현재는 대차 차익 발생 없고요. 차변 금액과 대변 금액이 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2월 20일이고요.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의 제2기 자동차세 86,000원을 납부기한 내에 보통 예금 계좌에서 납부를 하고요. 어떻게 처리를 했냐? 차량 운반구로 처리를 했다고 하네요. 저희가 자동차세는 계정 과목이 뭔가요? 네, 세금과 공과죠. 세금과 공과.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를 했다? 현재 차량 운반구로 처리를 했대요. 그러면 우리가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2월 20일 가보도록 할게요. 12월 20일입니다. 네, 보시면 차량 운반구라고 되어 있는데 차량 운반구 아니고 뭐다? 세금과 공과다. 자, 세금과 공과 중에서 800번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서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산 정리 사항이고요. 결산 완료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입력하나요? 일반 전표에 12월 31일에 입력하시면 되고 혹시나 문제에서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세요 라고 한다면 그렇게 입력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저희 앞에서 풀었던 문제처럼 그냥 차변, 대변으로 입력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결산일 현재 12월분 차입금 이자 비용을
미지급했는데 이 15만 원이 지금 장부상에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생을 하면 차변의 비용의 발생이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나올 거고요. 아직 주지 않았기 때문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12월 31일 날 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의 비용의 발생, 대변의 부채의 증가죠. 우리가 현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발생주에 의해서 올해분이기 때문에 12월분이면 올해분이기 때문에 결산에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문제였습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단계 비용으로 처리를 한 보험료 중에서 기간이 미경과된 거, 아직 지나지 않은 게 얼마예요?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보험료를 얼마 지급했는지 지금은 모르죠. 왜냐하면 조회를 해봐야 아는데 내가 지금 보험료 납부한 것 중에서 이 30만 원은 내년 거야 라는 분개입니다. 좀 차변에 성급 비용, 자산이죠. 자, 자산으로 여러분들이 분개를 하실 거고요. 30만 원, 이건 내년 거니까 대변에는 보험료라는 비용을 감소되는 형태의 좀 특이한 예외적인 결산에서만 나올 수 있는 비용이 대변으로 가는 그런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비용은 어디죠?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 건 차변 쪽에 있는 계정 과목인데 우리 결산 때는 이게 대변으로 올 수도 있다. 자, 대변에 발생하는 수익의 발생이 결산 때는 차변에 올 수 있는 것처럼 네, 그런 분개였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단기분 차량 운반부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30만 원이고요.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10만 원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인데 지금 차량과 비품이 각각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 감가상각 누계액은 각각의 코드 번호를 사용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짝꿍이 있어서 차량 운반부 조회하시면 208번이에요. 자, 그러면 얘 짝꿍은 몇 번이다? 감가상각 누계액은 209번을 적으시면 되고요. 자, 비품은 원래 212번인데 얘 짝꿍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213번 코드 쓸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분계 감가상각비가 30만 원 플러스 10만 원에서 총 40만 원이 나오고요.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두 개로 차량 거 하나, 비품 거 하나 각각 30만 원과 10만 원으로 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볼게요. 매출채권,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 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할 건데요. 기본적인 분계는 이렇습니다.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인데 얘도 감가상각과 마찬가지로 짝꿍이 있었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108번이기 때문에 얘는 109번에 그 다음 코드 짝꿍을 찾을 거고요. 받으러움은 110번이니까 111번에 그 다음 코드를 사용을 하실 건데 자, 4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지금 매출채권의 잔액을 한번 확인을 하셔야만 곱하기 1%를 할 수가 있죠.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기에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한번 보실 거고요.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12월 31일을 조회를 하시면 여러분들 이제 합계잔액 시산표 쭉 계정 과목별로 나오는데 우리 어떤 거 볼 건가요? 네, 외상매출금의 받으러움 매출채권을 보실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이미 지금 얼마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거예요. 외상매출금은 이 금액 보실 거고요. 외상매출금에 대한 짝꿍 대손충당금은 50만 원 보실 거고요. 받으러움은 이 금액, 받으러움에 대한 짝꿍은 이 금액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산하는 거. 자, 일단 외상매출금에 대한 잔액에서 1%를 계산을 하실 거고요. 자, 그러면 138만 4천 원이 되나요? 자, 이 금액에서 뭐 차감할 거죠? 50만 원 차감한 금액. 88만 4천 원을 계산을 하실 거고 받으러움도 이 금액에서 1% 곱한 금액인 71만 3천 원을 계산을 하신 후에 30만 원을 빼는 방법으로 그러면 41만 3천 원이죠. 이 금액을 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차변에 대손상각비는 총 129만 7천 원이 될 거고요. 대손충당금은 각각 88만 4천 원, 4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총 4가지 문제를 저희가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반 점표에서 12월 31일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차변에 이자 비용이었습니다. 1번 이자 비용 내가 15만 원 줘야 되는데 아직 못 준 거죠. 자, 미지급 비용으로 분개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에 내가 보험료를 냈는데 내년분이 30만 원이었어요. 성급 비용입니다. 성급 비용 자산이고요. 비용처럼 보이지만 대변에 보험료인데 보험료 여러 개 나오죠. 800번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에 자, 감가상각비죠. 감가상각비가 나오고요.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저희 800번대에 사용하실 거고 40만 원. 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을 검색을 하신 후에요. 첫 번째가 차량에 관한 거였어요. 차량에 관한 거 209번이 30만 원이 되겠고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검색하신 후에 비품에 대한 거 213번을 검색하신 후에 10만 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4번이죠. 대손상각비. 자, 그럼 하나밖에 안 나오죠. 자, 하나 입력을 하실 거고요. 금액이 12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 대손 충당금을 보실 건데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첫 번째가 외상 매출금에 관련된 거였죠. 88만 4천 원. 자, 대변에 대손 충당금 받으럼에 관한 거 두 번째 거 41만 3천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회해서 문제를 푸는 거고요. 자, 1분기 1월에서 3월에 현금으로 지출된 접대비가 얼마인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1월에서 3월 현금으로 지출된 접대비 저희가 월계표를 한번 조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월계표를 가실 거고요. 자, 여기에서 1월 1일, 3월 31일 조회하셔도 되고 월계표 탭에서 1월, 3월을 조회하셔도 됩니다. 자, 쭉 내려보시면요. 접대비라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접대비라고 되어 있고 우리가 현금으로 지출한 거라고 했기 때문에 쭉 내려와서 자, 금액이 얼마인가요? 214만 원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5월 말 현재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이 얼마니? 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는 재무상태표를 조회를 할 거예요. 지금 차량 운반구가 뭔가요? 자산이에요. 자산을 볼 수 있는 거 우리가 재무상태표를 볼 거고 5월로 조회를 할 겁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재무상태표에서 5월 이라고 기간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쭉 내려보시면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는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자, 이쪽에 금액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취득원가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장부가액이 얼마니? 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총 지금 금액 얼마인지 확인하실 수 있나요? 2,900만 원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장부가액 물어보면 항상 우리가 구입한 가격에서 여태까지 감가상각비 계상했던 금액,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이 2,900만 원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정답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6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 이거는 지금 계정별이죠.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랑 금액을 물어보네요. 거래처가 우리가 거래처 중에서 외상매입금 잔액 많은 데가 어디고 금액 얼마니? 자, 거래처 원장을 조회를 하실 거고요. 자, 거래처 원장을 조회를 1월부터 6월 30일까지 조회하시면 되고 계정은 외상매입금이죠. 매입금. 자, 그리고 거래처는 지금 어디가 많은지 적은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엔터 누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거래처가 다 조회가 됩니다. 자, 볼까요? 가장 많이 남아있는 금액이 잔액을 보시면 네, 이쪽 2,530만 원인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어딘가요? 남한상해라는 곳이네요. 그러면 정답은 남한상해가 가장 많고 2,53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푸셨으면 저희 지금 답안지 저장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안 저장을 이제 하실 거고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한번 들어가셔서요. 지금 우리가 이론 문제 A형이었죠. 1번, 2번, 3번, 1번 클릭하실 거고 2번,
3번, 3번, 4번, 3번. 자, 그 다음에 11번에 4번, 2번, 1번, 4번, 4번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시험 답안은요. 첫 번째가 214만 원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2,900만 원. 자, 세 번째는 거래처명이 남한 상회가 될 거고 금액은 2,53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고 나서 닫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험을 보러 가셨을 때는요. 여기까지 하신 후에 답안 저장을 누르시면 USB로 자동 저장이 됩니다. 꼭 답안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요. 제79회 전산회계 2급 이론과 실기 다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